(1926년 3월 4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브리앙 프랑스 총리와 닌치치 유고슬라비아 외무장관이 파리에서 회담을 가지며 로카르노 조약을 중부 유럽까지 확장하는 안을 논의했습니다. 브리앙은 유고슬라비아 정부에게 그리스, 불가리아와 조약을 체결해 이런 시도에 포문을 열 수 있다 제안했습니다. 다만 닌치치는 그리스 살로니카 항구 사용권,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소수민족 문제, 평화조약에서의 유고슬라비아의 권리를 언급하며 이런 사안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밝혔습니다. 특히 살로니카 항구권은 중재 대상이 아니라 분명히 했습니다. 프랑스 민족주의자들은 로카르노 조약이 프랑스의 대륙 외교 지위를 약화시킨다 주장 중이나 현재 프랑스의 외교 방침은 로카르노 정신에 의거 중입니다. 미국 하원 의원 존 제이 보일런이 멕시코는 국제적 명예와 상충되는 법 아래에서 운영된다며 외교 단절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규제와 미국 성직자의 입국 제한을 강조하며 헌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고 기본 도덕을 침해하는 행동을 중단하기 전까지 타협 없이 외교적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보일런은 소련과 멕시코를 같은 선상에 놓으며 멕시코를 국제적 무법자로 규정하고 볼티모어 대주교의 비판 성명도 언급했습니다. 멕시코 총영사는 현재 멕시코는 황금 시대를 맞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약 관계가 악화된다면 멕시코 때문은 아닐 것이라 밝혔습니다. 문화, 정치적으로 오해가 있기는 하지만 절대 적대적 관계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무역 확대와 우호적 관계 증진을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외무장관 에드바르트 베네시가 빈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목적 중 공개된 것은 내일 체결된 오스트리아 체코 중재조약뿐이며 나머지는 철저한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이번 방문이 오스트리아 독일 합병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해당 사안은 아직 미래의 일이며 현재에 집중해야 한다 밝혔습니다. 또한 제네바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 만족스럽게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베네시는 오스트리아와의 우호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내일 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는 오스트리아의 자립 생존을 도와 독일과의 합병을 막고 유고슬라비아 이탈리아 회담을 견제하려는 시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상임이사국 확대를 두고 폴란드와 브라질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이 이사회 재구성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럽 재건 과정에 지장이 생기고 유럽이 미국에 진 빚을 갚지 못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또한 9월까지 이 문제를 연기하는 것은 유럽의 지도자들이 이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6개월간 로카르노 정신에 큰 타격이 되어 군축 경제협력 논의도 축소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폴란드는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소련과 독일 사이라는 중요한 위치라며 이사회의 자격이 충분하다 밝혔습니다. 한편 브라질은 미국을 위해 남겨져 있는 상임의석을 대신 맡을 권리를 요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국의 대표들이 독일의 가입을 우선하여 결정을 미뤄왔으나 이번 회기에서 상임이사국이 확대된다면 승격을, 만약 확대되지 않는다면 미국의 의석을 요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단 미국이 연맹에 가입한다면 브라질은 해당 의석에서 기꺼이 물러날 것이라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는 2개의 상임의석이 필요하다며 남미에서 가장 큰 인구수와 영토, 국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브라질이 그중 하나를 차지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또한 로카르노 조약의 취약성을 언급하며 이사회의 마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브라질이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해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에게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는다면 관심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중국도 상임이사국 지위를 공식적으로 신청했습니다. 한스 루터 독일 총리가 제네바로 떠나기 전 연설에서 도스 플랜에 대한 강한 지지를 드러냈습니다. 총리는 지금 독일의 위기는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도스 플랜의 과도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첫 번째 도스 차관이 독일 경제 정상화의 첫 단계가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루터는 독일의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 정책과 함께 세금을 감면하는 경제 회복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덜란드 장기 내각 위기가 대헤르 재무장관 겸 총리의 지휘하에 종식되었습니다. 1925년 네덜란드 바티칸 외교 공간 유지 문제로 전 총리 콜레인의 사임과 함께 내각 위기가 시작되었으며 비렐미나 여왕의 지시대로 정당 구도와 관계없이 헤르는 초당적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그리스 펠로폰네소스에서 지진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산비탈의 절벽이 붕괴하며 열차를 덮쳐 객차 3칸이 파묻혔고 많은 승객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파세익 섬유 파업에서 경찰의 진압에 대응하기 위해 참호 헬멧, 가스마스크, 비행기와 은행 장갑 차량이 동원되었습니다. 장갑차와 비행기는 사진기사들이 어제 발생한 $3,500 상당의 카메라 파괴에 대응하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공장주들은 폭력 사태를 피하기 위해 모든 공장을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사설 경비 인력 동원에 대해서도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경찰은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며 4천여 명의 시위대의 이동을 허가했고 공장 앞 피켓 시위도 허용했습니다. 파업 지도부는 여전히 폭력 사용 자제를 촉구 중이며 어제 무력을 사용한 고용주들과 경찰을 비미국적이라 비판했습니다. 파업 조직자 와이즈보드는 북대서양 연안 전체에서 섬유 총파업을 조직할 계획을 밝히며 최대 8만 명 규모의 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주지사는 지역 보안관이 상황 통제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면 주 방위군의 개입은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루마니아 왕자 카롤 2세의 전부인 지지 람브리노가 카롤을 상대로 $35만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람브리노는 카롤이 자신과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카롤과의 결혼은 공식 결혼이었으나 루마니아 왕실이 정치적 이유로 해당 결혼을 무효화했다 주장했습니다. 한편 카롤은 파리에서 연인인 마그다 루페스쿠와 여행 중이며 루마니아 내각이 재구성될 때까지 기다릴 예정이라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1926년 3월 4일 방송을 마칩니다.